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자, 오늘은 이제 함께 배우기 한번 투혼 클래스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매월 한 번씩. 그거 강연의 내용 좀 또 이거 영상으로 좀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다는 아니고 그 강연의 일부만 제가 했으면 이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이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근데 1월 17일에 했던 강연 내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코스피 5천 꿈이 아닌 현실, 그다음에 2026년 보통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제 내용들을 한번 '아 저렇게 강의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뭐 주인공 찾기. 코스피 5천 꿈이 아닌 현실이죠. AI 투자 계속 이어지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죽고 그다음에 돈 많이 풀고 있죠. 아베노믹스 엔화 우리 엔화 반토막 났는데 주가 5배 올랐잖아요, 일본이. 인제 우리나라도 환율 이렇게 오르는데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른 거 하지 말래요. 그냥 "국내만 해. 국장만 해라." 그리고 탈세계와 미국 파트너죠. 예, 미국이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파트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5천의 여정인데 보시면 정말 힘들었죠. 20년 1,000 넘는데 요때 1,000 넘었고 요때 2,000 넘었죠. 2,000. 20 년에 한 번씩 넘어요. 이제 4,000 넘고 5,000 가고 요때 3,000 넘고 4,000, 5,000 다이렉트로. 예. 그래서 10 년간 코스피가 156% 올랐는데 S&P에 비하면 아직도 못 올랐어요. 10년 뒤지 10년 이렇게 해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다. 그 트럼프 달라진 거 아시죠? 뭐 "신용카드 이자를 올리지 마라. 채권 사서 금리 낮춰라. 연준한테 휘발유 가격 낮춰라." 노림수 뭐예요? 그리고 "까불면 죽어." 이제 이거죠. 파포. 예,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막 "그린란드 달라." 그러진 않나. 유가 급락, 금리 하락, 소비 부양, 자원 확보, 지지층 결집,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 지지율 회복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 중간 선거에서 이기자. 요게 좀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 강연회는 좀 더 길게 하는데 오늘 좀 시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단축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그린란드 미국 땅입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알면 이게 놀랄 노짜죠 진짜. 미국 편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 10%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취소는 했어요. 왜 노리죠? 여기 히토류가 많잖아요. 그죠? 히토류가 많고 군사 요충지예요. 각국의 속내 있죠. 여기 가져가면 좋죠. 어느 나라든 탐나죠. 여긴데 이 가운데 누군들 탐이 안 나겠어요. 그죠? 예. 그런다고 함부로 가져가면 됩니까? 예. 어쨌든 트럼프의 야욕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히토류를 가장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 의장 이제 케빈 애쉬 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이 사람이 되겠죠.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게 진짜 농담인지 요 케빈 애쉬 외모가 마음에 안 든대요.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케빈 워시로 갈 수도 있다. 좀 황당하죠, 그런 얘기는. 마 외모로 결정하다니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 연준 의원의 성향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게 뭐냐면 이쪽 비둘기파예요. 내년입니다. 올해. 다 비둘기파예요. 투표권. V 표시가 투표권인데 8 명이 비둘기파, 중립 2 명, 매파 2 명. 그러니까 연준 의원 성향은 일단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예. 다만 케빈 오 씨가 매파예요. 이 사람이 된다면 뭐 트럼프한테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제동 걸까요? 트럼프가 "야 너 내가 시켜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겠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는 이어갈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야구로 치면 9회 중에 EMR까지 왔다. 뭐 "반도체 주가는 3회 말 통과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시티증권의 이세철 전문위원이 하셨던 얘기인데 95 년도에 인터넷 나왔고 2007 년에 스마트폰 나왔고 2022 년에 AI 나왔습니다. 갈 길 멀지 않나요? 예. 여기서 뭐 이제 22 년에 나온 AI 가지고 거품이니 뭐니 이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갈 길이 아직은 먼데. 그죠. 95 년에 나온 인터넷 우리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지금도. 예. 아직 성장할 길이 좀 많이 남은 거죠. 그 TSMC CEO가 했던 얘기가 정말 뭐 충격적이었죠. "무슨 AI 버블이냐. AI가 비즈니스에 이렇게 도움되고 있고 현실이고 우리 칩 없어서 난린데 예 머리가 아프다. 우리 공급 못해 가지고.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 예, 투자 늘리잖아요. 원래가 요거거든요. 요만큼 늘려요, 기존보다. 점프를 합니다, 기존 추정치보다. TSMC 연평균 매출은요 32%, 연평균 영업이익은 무려 40%. 정말 놀라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AI 버블 꺼져. 아웃.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죠. 이거 할 때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자료가 대신증권 리서치의 이경은 연구원님 자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 그래프를 한번 더 만들어 봤고, 그동안 주식 공급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줄잖아요. 이때 삼성전자 특별 자살 소각이었고 줄고,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은 맨날 우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코스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웃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RIA 계좌가 온다. 예, 아시죠? RIA 계좌로 이제 이체하시면, 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1 년간 이제 한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 근데 실제로 이게 염동찬 연구원이 보고서에 있었죠. 인도네시아가 이런 거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자산의 한 12%가 돌아왔대요. 예, 해외에 있던 자산이.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게 돌아온다면 31.7조가 돌아옵니다. 해외 자산이 256조니까. 요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주가. PER은 근데 왜 떨어지죠? 아니, 주가 오르면 PER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가는 오르는데 PER은, 그러니까 주가는 112.34% 1월 11일까지 8월 29일부터 올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12% 올랐는데 PER은 30%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예, 왜 그럴까요? 이익이 증가해서. 지금 심지어는 막 CT에서 155조. 요게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계속 오르죠. 예,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삼성전자가 PER로 오른 게 아니라 이익으로 올라서 5천도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좀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의 위치는 요게 이제 KB증권 자료죠. 예, 요게 이 검은색으로 보면 거의 다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한 5,200까지는. 요 계정 3조 호황 때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왼쪽은 뭐냐면 이거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챗GPT 이용해서. 아니, 클로드. 예, 저는 좀 클로드도 쓰고 있는데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HD 그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걸 비교한 거예요. 현대일렉이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중간중간 얼마나 급락합니까? 요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뭐 10배 번다 말은 쉽죠. 뭐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여기 30% 빠지는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10배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데, 삼성전자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파란색. 현대일렉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예. 그러니까 지금 108% 올랐고 87일밖에 안 지났어요. 하이닉스는 153일 좀 이렇게 본격 상승한 이후로 248%. 예. 근데 핵심은 뭐냐? 현대일렉트릭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이익으로 갔어요. 23년에 3,100억, 24년에 6,600억, 25년에 9,500억, 26년에 1조. 이 막대한 돈들을 벌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가냐는 이익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 얼마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이익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익만 믿으세요. 예, 누구 말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를 믿으시면 돼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좀 있으니까 그건 좀 또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반기에 IPO는 좀 주의하시고, 나스닥이 대형 IPO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나스닥 100 시가총액이 33조 7천억 달러니까 나스닥 100이 한 5.6% 정도 돼요. 영향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코스피 시총이 지금 4천조 넘었거든요. 코스피 대형 IPO가 요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는 거는 우리가 덩치가 커졌잖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별 영향 없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미국이 걱정돼요. 참, 우리가 미국 걱정을 하게 생겼네요. 이들이 이렇게 다 일제히 미국이 상장하면 이거는 좋은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하반기에는 이런 IPO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파트 2가 이제 주인공 찾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는 소개 못 해드리고, 사실 요거는 그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올해 1월 1일 날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이제 여러 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인화, 요것도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고, 자, 우리는 진짜 인류 역사상 처음 무인화 혁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현대차 오르고 막 기아 오르고 뭐 삼성전자 오르니까 팔고 싶죠. 사람 심리가. 예. 아, 물론 적절히 뭐 수익 내서 파는 거 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들고 갈 때는 들고 가야죠. 어느 정도 물량을. 그건 남겨 놓으시고, 아, 너무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건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너무 이렇게 짧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 무인화 혁명이 시작됐는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젠슨항, 일론 머스크. 그 밑에 도와줄 회사들 어디예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 예, 또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칩 넣어주잖아요. 로봇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블룸버그가 지금이라면 메모리 사래요. 예. 아직 멀었대요. 10년 열풍인데 호황인데 이제 2년 됐대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거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이 하셨던 보고서에 있던 자료입니다. 배당 수익이 특별 환원할 수가 있대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본주가 4, 우선주가 6이나 나옵니다. 요 밑에는 마이크론 이사 마크 리우가 마이크론 주식을 113억을 장내 매수한, 네, 이 텔레그램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좀 캡처만 해왔는데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이게 돌긴 돌았어요. 근데 실제로 기사도 나왔죠. 마이크론 내부자 매수가 22년 이후 처음인데 이때 산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때 바닥에서 산 거랑 요 높은데 113억을 질러버린 거예요. 마이크론 내부자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뭐 너무 다 낙관적이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CT가 증설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요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강연회 때도 한번 소개해드린 게, 이걸 뭐 추천드린 게 절대 아니고 보시면 요거잖아요. 대표 반도체 소부장을 제가 아침에요, 강의 전날 그냥 강의 한 당일 아침에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봤어요. 그냥 쭈쭈쭈쭈 이렇게 적어가지고, 왜 CT가 증설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했고, TSMC 우리 투자 많이 할 거다 여기 있죠. 520억에서 560억 한대요. TSMC가. 근데 CT가 원래 예상한 건 460에서 480억이에요. CT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거기다, 아니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코스닥 3천이 목표래요. 다음은. 그럼 반도체 소부장은 다 코스닥에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강의 때는 그 내용은 없었지만 그때는 왜냐면 코스닥 3천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니까. 네, 오늘은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이 중에 뭘 할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죠. 왜 밑에 ETF 왜 저거 하나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ETF는 다 대부분요, 그 하이닉스, 삼성이 섞여 있는데 이 ETF는 그냥 소부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게 뭐 더 좋다는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부활한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AI5 칩 설계 거의 끝났고 AI6도 초기 단계. 이거 만드는 회사 어디죠? 삼성 파운드리. 그래서 단연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된 AI 칩을 만드는 여정에 저랑 함께 해주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수주했던 내용이고, 요 밑에는 삼성 테일러 공장은 미국의 국방, 우주 그리고 AI 반도체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썼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당시에 이제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 영입, 메이저리그는 이제 야구지만 이제 제가 좀 빗댄 거고, 밀란코바 로봇 전문가예요. 예,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일했고, 박민호 씨는 엔비디아에서 젠슨항과 일했던 사람. 자율주행, 피지컬 AI의 양대 거물을 데려온 거예요.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 데이터의 산실, 이 공장이 엄청난 거죠. 여기서 이제 로봇이 학습할 거라면요. 자, 이 피지컬 AI의 핵심 뭐다? 데이터. 예, 학습을 시켜야 돼요. 예,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 로봇을 쓰면 확실히 원가 절감 되죠. 시간당 운영 비용도 5.1달러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피지컬 AI 최강록은 삼성전기다. 요거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연회 때도, 그래서 카메라, MLCC, 플리츠비즈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 다 하는 회사 어디예요? 그리고 액추에이터 사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알바 인더스트리 지분을 투자했죠. 근데 요 회사가 만드는 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원래는 모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선. 되게 무거워요. 요거 빼고 구리코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손가락에 넣어주는 거죠. 저렇게. 손가락에 모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 작은 모터인데 이 권선이 있으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도 액추에이터 만들지 않겠냐. 요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AI랑 태양광이 궁합 좋은 거 아시죠? 여기다 이제 깔아가지고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밸류 체인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계속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예.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 요 기업들을 꼭 그러니까 제가 강연회 때 한 4개 기업 정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 자산주가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산주 예. DLNC 요건 이제 IM증권의 배세호 연구원님 보고서를 참고한 거고 어쨌든 시총 1조 5천억인데 갖고 있는 자산이 5조가 넘어요. 예. 그죠? 골프장도 갖고 있고 글래드 호텔. 신세계는 신세계 센트럴시티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고 식품과 리뉴얼도 했고 한일용 수혜주고 요거 이제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 보고서를 좀 참고했습니다. 서부 T&D 뭐 워낙 유명해서 뭐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여기 낮은 상가 개발하고 또 서부 트럭 터미널 요것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의외였던 게 신영의 이제 서정현 연구원이 썼던 보고서를 정리한 거고요. 스타필드 갖고 있는 신세계 프로퍼티 개발사인데 동서울 터미널을 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알짜고. 그리고 이마트가 사실 습작금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다른 걸로 돈 많이 벌어요. 트레이더스가 연간 1,500억, 조선호텔 스타벅스가 2,000억 벌어줍니다. 연간 4,000억씩 벌어요. 예.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자산들이.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정리를 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호텔 삼총사 이건 뭐 워낙 옛날에도 많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 호텔 우리나라 예. 저는 한일령 때문에 호텔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시총은 지금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시총은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이브 예,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BTS 이제 컴백하죠. 영업이익 전망치도 하이브. 제가 이 4개 회사 중에 저는 계속 하이브라고 생각한 게 압도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고 왜냐면 BTS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79회가 아니라 이제 81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강의 마무리에 머스크가 했던 예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머스크 말이 다 믿으라는 게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의사가 되지 말래요.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로봇이 다 대체할 거고 예, 고성능 칩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주는 칩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고 엔터는 로봇이 할 수 없대요. 인공지능이. 예, 그래서 엔터 산업은 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전력이 너무 중요하다. 예, 그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사실 제가 더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뺐거든요. 예, 어느 정도 뺐는데 근데 중요한 내용들은 좀 담아봤어요.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할지 모르지만 예, 강의가 끝나면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